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현종 개원성세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장구령은 현종과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일인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개원 25년 장구령은 일인보와의 정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형주로 유배를 당합니다. 당현종 시대 최후의 어진재상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장구령이 조정에서 물러나자 더 큰 비극이 발생합니다. 당현종이 하루 사이에 태자를 포함한 세 아들을 살해합니다. 도대체 후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이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현종의 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원 3년에 현종이 처음으로 태자를 책봉하는데 이름이 이영입니다. 현종의 둘째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임치왕 시절에 총애했던 조렵이입니다. 잔유유서에 따라 장자가 태자가 돼야 되는데 어째서 둘째 아들이 태자가 된 것일까요? 예전에 설명한 바 있듯이 황후인 왕황후가 아들이 없던 관계로 적장자는 없습니다. 현종의 장남은 사냥을 나갔다가 야수의 공격을 받고 얼굴에 손상을 입어 대중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남 다음으로 둘째가 순서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개원 초년에는 조렵이가 총애를 받고 있어 무난히 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 후 무해비가 후궁에서 현종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태자의 자리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후궁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해비가 낳은 자녀들이 연속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요절을 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렵이의 아들인 이영은 한동안 태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개원 12년 이후로 세 개의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무해비가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왕황후를 황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해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인 이모가 출생하고 현종의 형에게 위탁되어 양육되다가 무해비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 개원 14년에 태자 이영의 생모인 조렵이가 사망합니다. 태자 이영은 친모를 잃은 데다가 강한 적수인 수왕 이모와 경쟁을 하게 생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개원 14년에 태자 이영은 일생일대의 정치적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현종이 무해비가 온유하고 정숙하니 황후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만약 무해비가 황후가 되면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삼겠다고 주장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태자 이영의 운명은 어찌 되나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낙마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영이 다시 기사회생합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무해비가 황후에 책봉되는 것을 극력 반대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고 난리를 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무해비는 자신은 황후가 되는 것은 포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고 절치부심합니다. 그런데 남편 현종이 우선 국정의 안정을 내세우고 대신들이 극력 반대하는 가운데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개원 23년 수왕 이모가 성년이 되어 혼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양옥환입니다. 무해비는 아들이 장가도 갔겠다. 이제 어찌하든 태자로 세우기 위해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때 한 줄기 희망의 불빛이 비쳐들면서 전기가 마련됩니다. 우선 일인보가 조정의 환관들에게 자신은 수왕을 지지한다고 언지를 줍니다. 둘째로 무해비의 딸이자 이모의 여동생인 하미공주가 이당의 종실인 양회에게 시집을 갑니다. 양회는 당중종과 위황후 사이에 낳았던 두 딸 가운데 장령공주의 아들입니다. 무해비는 무척전에 질손녀답게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만들기 위해서 치밀한 공작을 합니다. 자신은 후궁에서 현종을 집중적으로 구워 삼고 일인보는 조정에서 암중모색하면서 지원을 약속합니다.
한편 양회는 종실의 친척들을 포섭해서 태자의 불법 행위를 포착하는 대로 보고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3인성호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원 24년 10월에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양회는 무해비에게 태자 이영이 두 동생과 함께 날마다 어울려 다니면서 국정을 비판하고 황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고 고발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3명의 왕자들이 무해비로 인해서 자신의 모친이 총애를 잃게 되자 자식된 마음으로 부황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무해비는 양회의 보고를 받고 즉시 현종에게 달려가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거짓쇼를 합니다. 폐하, 태자와 아광, 광왕 3사람이 첩으로 인해 자신의 모친들이 총애를 잃게 된 것을 원망하면서 첩과 제 아들을 해치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황제에 대해 불경의 말을 쏟아내고 있어 차마 제가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연속극에서 많이 보던 레파토리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현종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현종은 무해비의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냅니다. 무해비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태자가 감히 황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조회 자리에서 현종은 태자와 두 아들이 당을 만들어서 황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으니 회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영에게 두 번째 큰 파도가 몰아닥쳐옵니다. 이 험한 파도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 다시 파도를 이겨냅니다. 귀인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 귀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장구령입니다. 개원 24년 당시 수석재상은 여전히 장구령입니다. 이영이 오랜 기간 태자로 있으면서 커다란 과실이 없는데 근거 없는 비방의 말을 듣고 태자를 폐할 수는 없습니다. 태자는 천하의 근본인데 만약 태자의 자리를 흔들고자 하신다면 저는 조서를 받들 수가 없습니다. 역시 장구령다운 기계와 절개입니다. 현종과 장구령이 태자 폐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무해비를 지원하는 일인보가 등장합니다. 일인보는 영리한 정치꾼답게 직접 현종을 찾아뵙지 않고 환관들에게 가서 충동질을 합니다. 황제 집안의 일인데 제3자가 가타부타 참견할 필요가 있겠는가? 황제에게 자신의 말이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종은 환관의 말을 전해 듣고 나와 후계자 사이의 문제인데 재상이 참견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종이 누구입니까? 천하의 성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장구령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장구령이냐 일인보냐 마음속으로 엄청 고민을 합니다. 천사와 마귀가 각각 한쪽에서 손짓을 합니다. 한편 무해비는 태자를 폐위하느냐 마느냐가 장구령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에 무해비는 장구령을 포섭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인 환관을 보내서 말합니다. 만약 그대가 태자를 폐하고 흥하는 쪽에 도움을 준다면 장구의 재상을 하게 될 것이다. 무해비의 이러한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게 될까요? 장구령은 자신을 매수하려는 환관의 말을 듣고 몹시 붕괴합니다. 나를 이처럼 모욕 주고 살 수 있겠어라고 소리치면서 환관을 때려서 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러고도 분을 참지 못한 장구령은 전날 환관이 전달한 내용과 자신의 분노를 현종에게 모두 보고합니다. 현종은 무해비가 한 짓을 전해 듣고 이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하고 경계를 합니다. 하긴 현종은 무측천 위향후 태평공주의 전행을 직접 겪고 나서 천신만고 끝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태자 이영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구령과 일인보의 갈등이 파국을 맞기 이전부터 태자 폐위 문제로 조종은 암중모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해비가 총애를 받게 되면서 태자 폐위 문제가 본격 거론됩니다. 현종이 무해비를 황후로 책봉하려고 했으나 대신들이 극력 반대함으로써 1차 고비를 넘깁니다. 얼마 후 양회의 무고로 인해 2차 고비의 파도가 닥쳐왔으나 장구령의 도움으로 위기를 다시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